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노보노 디스크인데요. 어, 뭐 약간 이제 지났는데 최근에 좀 있었던 이벤트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죠. 근데 폭락하기 전에 급등했다가 이제 그 위고비 필 알약이 잘 팔려서 60불이 넘었었죠. 한 65불 근처까지 갔다가 급락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가장 큰 게 이 가이던스가 충격적이었어요. 4분기 실적은 이제 괜찮았거든요. 이 가이던스가 뭐냐면 매출 성장률이 역성장인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3% 사이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1, 2% 정도의 소폭 감소였는데 9년 만에 그 매출 역성장인데 두 자리까지 이제 그 레인지를 제시를 하니까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와 약가 인하 압력, 가격 하락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가이더스에 영향을 준 거겠죠. 약가 인하 정책 트럼프 정부에. 그리고 또 특허 리스크도 있단 말이에요. 이머징 국가에서 그리고 캐나다하고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저가 복제약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경쟁이 뭐 안 되죠. 이제 그리고 케파가 여전히 이제 그 케파가 램프업이라고 그러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라이 릴리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여전히 이제 하반기 정도나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가이드스 하향 인하는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합의 대폭 인하를 했죠. 1350불에서 350불 수준. 그래서 릴리는 이제 램프업이 되니까 더 많이 큐로 많이 파는 거고 또 점유율도 뺏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캐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몰았던 건데 340 빌리언 환급금 관련 일회성 이익의 소멸이다. 2025년에는 환급금을 어, 40억 달러가 이제 실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빼면은 마이너스 1% 수준. 근데 이걸 보면 또 웃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예상과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연간으로 뭐 반기 지나고 3분기 지나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주가는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경구 위고비의 저가 침략, 어, 이제 위고비 알약을 싸게 내놨죠. 어,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저가기 때문에. 그리고 메디케어 2차 협약의 불확실성.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지나갔지만 힘스 앤 호스 사태가 있었죠. 결국은 이제 해결이 됐지만 이제 저가에 팔겠다는 건데 FDA가 경고를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후덜덜 한 거죠. 힘스 앤 호스가. FDA가 이제 대량 생산을 금지한다. 조제약은 선을 넘지 마라 이거죠. 안전성 불검증, 수급 정상화 선언, 뭐 하여튼 등등 해서 법적 응징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해달을 확인했다는 거죠. 아무리 싼 알약이 나와도 FDA와 법이 노본의 독점적 지위를 보여준다. 그래서 카피캣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해결을 봤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주요 이슈가 뭐냐면 가이더스 쇼크, 뭐 일라이릴리 특검 완료 세 가지인데 가이더스 쇼크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빅베스를 하는 거겠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는 거죠. 이제 가이더스 쇼크를 줬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보다 좋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고 칭찬을 받겠죠. 그래서 어, 작년에는 가이더스를 계속 이제 낮췄는데 그러니까 시장 신뢰를 잃은 건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최악으로 제시한 다음에 좋게 나오면 주가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에 또 명분도 되고. 의도적인 가이던스 하향이냐, 키친싱크 전략이다, 신임 CEO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친싱크는 이제 한마디로 빅비스를 얘기해요. 부엌에 있는 싱크대까지 다 떼어 던진다. 나쁜 소식을 한꺼번에 다 쏟아낸다. 그래서 위고비 알약의 폭발적 초기 데이터는 제외했다. 어, 성공을 가능성을 매우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근데 이제 저가니까 굉장히 많이 팔아야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어,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좀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기대감이 이제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어, 그래서 일회성 이익이 26년에는 빠진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 감소폭은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진의 전략적으로 의도적인 가이던스 하향이 아니냐. 가이던스 하향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위고비 알약의 압도적인 초기 성과다. 둘째 주는 더 1월 말 기준으로 주간 처방이 5만 건을 돌파했다.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출시 1주차 처방약이 18,400건인데 릴리의 제파운드, 위고비, 뭐 오젠픽을 뭐 10배 이상 능가한 거죠. 파격적 가격 전략, 공급의 우위, 어, 심리적 장벽 제거. 이게 바늘이 주사 맞는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싫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이거 진짜 이제 너무 스트레스죠. 맞으러 갈 때마다. QE 폭발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전략이다.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일라릴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4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예요. 노보노는 예상 수준이고. EPS는 좋게 나왔는데 일라릴리가 훨씬 좋게 나왔고 이제 가이던스에서 25% 성장을 가이던스로 제시는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제 컸던 거죠. 얘네는 이제 노보노는 5%에서 13% 매출 역성장을 했는데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약가인하는 공통적인 건데 이제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QA 확대로 잘하고 있는 거죠. 일라이릴리는. 그 다음에 특허 만료는 이제 노보노만 해당이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그 생산 이제 캐파도 릴리는 이제 어, 1년간 이제 확충을 했는데 얘네는 이제 느린 거죠. 노버너는. 그 점유율도 지금 역전이 됐죠. 완전히. 그리고 제파운드가 체중 감량 효과가 22%로 위고비보다 강력하다는 이제 이 대중이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도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게 더 좋잖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품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제 물량이 폭발했다 일라릴리는. 그리고 특화 같은 경우에는 2030년 6년까지 안전한데 이제 올해부터 노보너는 특허 이제 절벽이 시작이 되는 거고 가이던스가 안 좋고 그다음에 여전히 공급 병목 상태이다. K탤런트 공장 인수는 24년 12월에 완료됐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램프업이 안 되는 거죠. 제약사들과 계약을 정리하고 노본용 전용 설비로 최적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경구 위거비는 주사제보다 생산이 쉽다.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API 원래 의약품 생산이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들어갔는데 알약은 주사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원료가 필요한데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원료 공장이 풀 가동되어야 알약도 무한정 찍어댈 수 있는데 아직 풀 가동이 안 되고 하반기에 풀 가동이 된다. 물량을 2배 이상 늘릴 준비가 돼 있다. 일라이릴리는. 그래서
상반기까지 고생하고 하반기에 이제 좀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특허 절벽인데 중국, 인도, 브라질이 이제 3월 달에 만료 예정일인데 영향이 이제 크단 말이에요. 또 캐나다는 1월에 이미 만료됐고 한국은 28년이고 뭐 딴 데는 이제 멀었고요. 그래서 특허 만료 지역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된다. 중국, 인도, 브라질, 캐나다 여기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 중국은 매출의 10%. 근데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이제 7, 80% 후려치면 뭐 이제 심각하겠죠. 좀 돈 좀 있는 사람 아니면은 캐나다, 브라질, 인도도 여기가 고마진을 유지해 오던 곳인데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제일 높지만 중국, 유럽, 캐나다, 인도, 브라질, 중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합치면 이제 최대 22%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를 의도적으로 하향한 거냐는 분석이 있는 거지. 이제 실적이 나와서 그게 이제 진짜로 이제 기대감이 많이 낮춰놓고 높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반등을 하겠죠. 근데 쉽게 판단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주가는 싼 편이니까. 자, 특허 만료 대응 전략이 뭐냐면 제형을 변경하는 거죠. 주사제에서 알약으로.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업그레이드 카그리세마 2026년 말에 출시한다. 우리 시장은 25% 빠진다. 어, 근데 위고비 알약을 이제 싸게 파는 거고. 근데 게다가 이제 정품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카피캣이 이제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해자를 확인했다고 이제 아까 분석이 나왔고 26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풀 가동된다. 케이털런트 공장 세 곳이 어, 그래서 향후 이벤트는 26년 상반기는 특허 만료가 하고 약가 인하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두렵죠. 박살이 또 날 것 같아서 실적이 이제 그거를 생각보다 이제 시장에 어, 기대감이 없는 것보다 좀 넘게 그거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하반기에는 카그리세마 FDA 승인 공장 가동 확대 중요하죠 이게 드디어 풀가동이 돼야 되는 거고 27년 이후는 아마크레틴 근데 일라일리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은 이제 두 번 하는 거예요. 4월과 8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또 8월 달에 이제 중간 배당이 있고. 그 4분기 실적을 이제 보면은 매출 18%, 영업이익, EPS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 이익률이 이제 크게 깎인 거죠. 44.8%에서 40%니까 약가 인하와 마케팅 비용 증가 뭐 또 공장 인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EPS는 자사주 매입 효과와 비용 절감 노력하에 근데 이제 이게 다 묻힌 거죠. 그 연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매출이 6.4%,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3% 가까이 감소했고 EPS도 이제 조금 증가했고 그 24년까지 매출 이익을 급성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PER이 높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의 둔화, 비용의 습격. 그래서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과 카탈란트 공장 인수 총합 비용. 그래서 이익률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어 바닥이 잡혔다고 생각해서 근데 알약이 잘 팔리니까 주가가 60불을 넘어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목표가를 70불 정도로 봤는데 가이던스 폭탄이 나오면서 밀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사주 매입도 또 발표를 했어요. 21억 달러 이상 2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우선적으로 38억 뭐 덴마크 크로네죠 이게. 어 근데 이제 단서도 달았어요. M&A가 발생할 경우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배당금 24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배당 이제 이건 뭐냐면 AI로 검색했을 때 쫙 나와서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대단한 게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배당 7.95, 어 토탈 뭐 배당 11.79, 그다음에 15빌리언 DKK 덴마크 원이죠. 그러네. 그래서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딴 얘기지만 제미나이가 참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느꼈고요.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저가에서는 뭐 이거를 이제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다시 또 떨어져서 저가죠.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AI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뭐 마이크론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오늘도 이제 뭐 하이닉스가 100만 원 근처로 가고 있는데 이걸 못 사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렇고 조금씩 사면서 이제 계속 따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와서 뭐 크게 베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조정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조정이 오는 거는 확실해요, 사실. 왜냐면 지금 누가 봐도 너무 심하니까. 그럴 때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조식이 뭐냐. 이제 노보노로 봤는데 가이드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올라간 거 마저 까먹었지만 그냥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이걸로 뭐 벌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간만에 올렸는데 좀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